한국 정부는 SKT, KT, LGU+로부터 국가 주파수를 회수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에선 일론 머스크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통신사가 기지국 하나를 세우는 그 시간에 머스크는 이미 위성 1000개를 우주에 뿌려놨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이 둘이 이렇게 다를까요? 비용 구조가 정반대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신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내려갑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한국 통신사가 기지국 하나를 세우려면 토지주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주민 민원도 처리해야 하고 또 몇 달이 더 걸립니다. 건설도 해야 하고 인건비, 자재비, 전기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10년이 지나면 유지비는 처음에 배가 됩니다. 반대로 스페이스X가 위성을 띄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로켓 제작은 이미 다 했고요. 발사 비용은 약 67에서 70억 원입니다. 로켓이 회수됩니다. 자동으로요. 로켓을 재사용합니다. 그리고 재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떨어집니다. 핵심은 로켓입니다. 전 세계 모든 우주 기업들은 로켓을 버렸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자는 방식이었어요. 아폴로 우주선 방식입니다.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머스크가 한 생각이 있습니다. 비행기처럼 다시 쓰면 안 될까? 이 생각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결과를 봅시다. 기존 로켓 1회 발사 비용은 200에서 250억 원입니다. 스페이스X 1회 발사 비용은 67에서 70억 원입니다. 약 70%가 떨어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스페이스X의 B1067 로켓은 지금까지 30번을 재사용했습니다. 처음 쓸 때보다 마지막 쓸 때가 더 쌉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 번을 성공했으니까요. 반대로 한국통신사의 기지국은 어떨까요? 10년 된 기지국이 새로 세운 기지국보다 비쌉니다. 왜일까요? 노후화, 수리비, 자재 교체.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의 분기점입니다. 한국은 올라가는 곡선입니다. 스페이스X는 내려가는 곡선입니다. 교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교점이 바로 한국통신사가 죽는 날입니다. 2024년 10월 미국 허리케인 헬린이 미국 남동부를 덮쳤습니다. 토네이도가 몰아쳤습니다. 기지국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일반 아이폰입니다. 갤럭시입니다. 특별한 기계도 없고 특별한 단말기도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m alive. 하늘의 위성이 받아줬습니다. 지상 기지국이 모두 파괴되었는데 하늘의 위성이 작동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통신의 미래가 지표면에서 우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룰은 뭘 할 수 있을까요? 2025년 9월 기준입니다. 문자는 가능합니다. 사진도 가능합니다. 근데 영상은 불가능해요. 음성 통화도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생겼어요. 2025년 9월 5일 T-모바일과 스타링크가 발표한 겁니다. 데이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구글 맵스, 왓츠앱, X, 트위터가 이제 위성으로 작동합니다. 아직 속도는 느립니다. LTE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스타링크 인터넷을 지금 구독하면 얼마일까요? 월 87,000원입니다. 장비비는 55만 원입니다. 속도는 초당 2에서 4MB 정도입니다. LTE 수준이죠. 한국통신사 5G는 어떨까요? 월 55,000원입니다. 속도는 초당 100MB 이상입니다. 스타링크가 1.6배 비싼데 25배 드립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지하에서는 잘 터지겠네?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있으니까 강한 신호를 못 보냅니다. 약한 신호만 보냅니다. 그래서 위성이 엄청 큰 안테나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 안테나가 스마트폰의 약한 신호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 시야입니다. 위성이 스마트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가로막으면 못 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역폭입니다. 한 위성이 서울 전체를 덮습니다. 만약 서울에 100만 명이 동시에 유튜브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역폭을 100만으로 나눕니다. 한 사람당 초당 킬로바이트대로 떨어집니다. 페이지 로딩도 안 됩니다. 광 케이블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광 케이블은 한 번 깔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성은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고정된 용량을 가져요. 사용자가 늘어나면 한 사람당 몫이 줄어듭니다. 이건 물리적 한계입니다. 기술로 못 극복합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을 점령할까요? 현재로선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당신은 패키지를 산 거예요. SKT나 KT를 보세요. 유선 인터넷, 스마트폰, IPTV를 묶어서 팝니다. 세 가지를 따로 사면 월 20만 원입니다. SKT에서 묶어서 사면 월 12만 원입니다. 40% 할인이에요. 여기에 가족 할인이 얹어집니다. 형이 월 5만 원, 누나가 월 5만 원, 엄마가 월 5만 원, 아빠가 월 5만 원입니다. 4명이 합치면 통신사 할인 쿠폰을 줍니다. 가족이 4명이면 한 명당 5천 원 깎아드립니다. 당신이 SKT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싸니까가 아닙니다. 남편이 다른 통신사 쓰기 싫어하니까입니다. 이 정도로 묶여 있어요. 스타링크는 지금 뭘 팔까요? 고정 인터넷만 팝니다. 당신의 휴대폰 요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경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한국 인구의 80%가 아파트에 삽니다. 건물이 빽빽합니다. 스타링크가 서울을 보면 직선 시야가 가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평원이 있습니다. 텍사스는 광활합니다. 호주는 외진 사막입니다. 거기서 스타링크는 구세주입니다. 근데 강남은 빌딩이 촘촘합니다. 지하도 많습니다. 스타링크는 여기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로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5년 뒤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무섭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뭘 하고 있는지 봅시다. 2025년에 스페이스X는 2,000개 이상의 위성을 우주에 띄웠습니다. 1년 만에 2,000개입니다. 한국은 위성 2개입니다. 스페이스X의 목표는 42,000개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2,000대입니다. 격차가 얼마나 날까요? 1,000배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SMS만 가능합니다. 1년 뒤면 데이터 지원이 될 겁니다. 사실 이미 시작됐어요. 2년 뒤면 음성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3년 뒤면 5G 수준의 속도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스타링크 고정 인터넷 가격이 떨어졌듯이요. 만약 5년 뒤 스타링크가 월 3만 원짜리 무제한 데이터를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SKT에서 월 5만 원을 내고 5G를 쓸까요? 아니면 스타링크에서 월 3만 원을 내고 LTE 수준을 쓸까요? 당신이 선택하겠지만 한국통신사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을 짓는데 수조 원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시간이 지날수록 싸질 거고 한국통신사의 기지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질 겁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통신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종속시키는 거예요. 이미 신호가 보입니다. SK가 만든 자회사 SK텔링크가 있어요. KT가 만든 자회사 KT위성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스타링크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기술로는 못 만들겠으니 당신 거 팔게 해줘. 이겁니다. 6G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6G는 이겁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바다를 건너는 자율주행 선박, 도시 상공 500m를 날아다니는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이들이 뭘 필요로 할까요? 지상 기지국? 쓸모없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 때 지상의 안테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위성입니다. 그때 누가 통신 네트워크의 주인이 될까요? 스페이스X입니다. 한국통신사는 스페이스X의 네트워크를 빌려와서 한국 소비자에게 팔 뿐입니다. 수수료를 떼면서요. 당신의 휴대폰 상단바를 봤나요? SKT, KT, LG U+가 떠 있습니다. 내일은 여전히 이 로고가 떠 있을 겁니다. 10년 뒤는 그때 뭐가 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거대한 공룡 한 마리가 우주의 포식자에게 천천히 먹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 정부도, 통신사도 못합니다. 기술은 국경을 무시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규제해도 전 세계는 스타링크를 쓸 겁니다. 한국 통신사가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스페이스X의 로켓 비용이 더 빨리 내려갈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5G 광고를 해도 시상 기지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한 거대한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